안녕하세요, 여러분. 디딤 영상 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확률의 기본 성질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혹시 여기 하고 있는 게임 뭔지 아세요? 맞아요. 되게 유명한 수학 보드 게임 다빈치 코드라는 게임이고요.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수학적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점점 이렇게 카드가 드러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. 사실 수학자들은요,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면서 게임을 하는 걸 매우 즐겨 했었고요. 특히 어떤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 상금을 어떻게 배부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확률론이 탄생하기도 했어요. 그만큼 수학자들이 확률을 매우 사랑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게임을 즐기는 마음으로 확률의 기본 성질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표본공간 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. 표본공간 S는요, 이름은 표본공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전체집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집합,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는 1, 2, 3, 4, 5, 6 이겠죠? 요렇게 주사위. 그 다음에 만약에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앞과 뒤. 요렇게 이런 것들을 표본공간 S라고 지금부터 부를 겁니다. 그러면 그때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들 있죠? 이런 것들을 사건 A라고 지금부터 부를 건데요. 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 정의되는 경우거든요. 그럼 수학적 확률이 정의될 때만 우리는 확률의 기본 성질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건 A가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일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표본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요. 당연히 이게 크거나 같겠죠. S가 더 큰 집합이니까요. 그리고 당연히 A가 공집합이면 0이겠고요. 그렇지 않다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. 경우의 수도.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의 변을요. 모두 다 나눠 볼게요. 뭘로 나눌 거냐면 표본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요. 그러면 ns분의 0, ns분의 na, 그 다음에 ns분의 ns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? 이 부분은요. 사실 무엇으로 나눴던지 간에 분자가 0이면 그대로 0인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우리 ns분의 na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요? 맞아요. pa로 쓰기로 약속했죠. 그 다음에 ns분의 ns는 똑같은 숫자니까 1 이겠네요.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인데요. 확률은 항상 뭐와 뭐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. 맞아요.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쌤이 얘기했던 거 여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. 임의의 사건 A가 S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각변을 요걸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 가운데 거는 P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각각의 확률은 모두 다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된다. 특히 요 사건 A가 만약에 S가 된다면 즉 위에 거가 S가 여기가 S가 된다면 NS분의 NS가 되니까 1이 되는 거고 즉 사건 S의 확률은 무조건 1. 다시 말하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공집합이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건 공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0이 될 것이다. 즉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. 선생님, 이런 경우가 있나요? 네, 그거에 대한 예시를 여기 보기에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. 노란색 공 2개랑 빨간색 공 3개가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었어요. 거기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빨간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볼게요. 근데 우리 몇 개 뽑을 거예요? 3개. 그러면 여러분 노란 걸 아무리 많이 뽑아도 빨간 게 반드시 하나 들어가겠죠? 그래서 빨간 공이 1개 이상 나오는 거는 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 즉 확률이 1입니다.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란 뜻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볼게요. 이번엔 노란 공이 3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. 우리 3개 뽑을 건데 노란 공이 3개가 됐으면 좋겠다는데요. 노란 공은 아무리 많이 뽑아도 몇 개밖에 못 뽑아요? 맞아요. 2개밖에 못 뽑아요. 그러니까 노란 공이 3개 나올 일은 없겠죠.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확률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자, 요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.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PA는 즉 확률은 0과 1 사이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하여 PS는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에 대하여 공사건에 대하여 피공사건은 0이다. 이렇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수업 시간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가볍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요. 수고하셨어요. 안녕.